안녕하십니까.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현장 바로 앞 옆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황금부동산 대표 이준상이라고 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주와 함께 주변 상가로 이전하였으며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은 아마도 단지 내 상가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명칭은 그동안 조합에서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4레로 결정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에비뉴를 빼고 둔촌 올림픽 파크 4레로 명칭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의 뜻에 반하여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4레로 유지하다가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8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감사와 임원 전체가 모두 해임 결의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선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합장뿐만 아니라 전체 임원이 모두가 해임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게 되면 아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아파트 명칭은 아마도 둔촌 올림픽 파크4의 아파트로 결정이 될 수 있겠지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공사하는 시공사는 메이저급 4개 컨소시엄으로 주관사는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아이파크 브랜드인 현대산업개발, 롯데캐슬 브랜드인 롯데건설, 프리지어 브랜드인 대우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인해 가지고 자사 브랜드는 아마 걸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 브랜드 명에 대해서 잠깐 소문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합에서 결정한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4레이지만 조합원들이 원하는 명칭을 무시하고 에비뉴 4레로 선정하여 브랜드 명칭 공모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에비뉴로 공모한 사람을 시상하였습니다. 시공사 대표인 현대건설이 향후에 길 건너편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이 될 경우에 아마 올림픽이란 글자를 거기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여 그 올림픽이라는 말을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명칭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다는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시공사별로 시공 구간에는 1단지는 여기가 1단지입니다. 요 1단지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 2단지는 현대산업개발, 요 3단지는 현대건설, 요 4단지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지별로 시공사를 나누어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체가 8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지는 21개 동, 2단지는 10개 동, 3단지 21개 동, 4단지 2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초, 중, 고가 6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단지에 6개 학교 있는 건 대한민국에 찾아보기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 공원으로 웬만한 아파트 단지 규모의 공원이 2군데가 위치하였습니다. 강동구청으로 기부 체납이 될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컨벤션 센터 등 주거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영화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교통으로서 단지 내에 접해 있는 지하철 9호선으로 중앙보훈병원역이 근접하게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 지하 3층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9호선역 둔천 오륜역을 끼고 있으며 5호선 역시 단지 내 2층 상가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5호선 둔천동역이 있어 아마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두루 빠르게 편하게 출퇴근하여 편안한 교통으로서 역세권으로 입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둔천 올림픽 파크홀의 아파트의 세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아파트가 5,930세대였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는 12,032세대, 2배 이상의 세대수가 증가되었지요. 전체 13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형인 14평과 펜트하우스인 66평형 이렇게 13개 평형으로서 하여 임대 아파트인 1046세대는 SH공사가 인수하여 장기 전세 및 저소득층에게 임대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한 채 및 두 채를 신청한 사람을 다 합쳐여 6,138명이 조합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류지로서 그동안에 부득이하게 조합원 자격을 잃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합원 자격이 회복이 되었을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보류지로서 29세대가 있습니다. 이 29세대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지요. 과거에는 아마 19세대로 공제가 되었을 겁니다.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업체에서 상황 분석을 잘못하여 19세대만 보류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30세대가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또 일반 분양 공고 없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 분석을 잘못으로 인하여 이번에 29세대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 분양은 10세대가 줄은 4,776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겠죠. 이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은 상당히 많이 목을 빼고 있겠죠. 다음은 대형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4구에서는 그동안 대형 평형에 대한 분양이 없어서 현재 구축 대형 평형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신축 대형 평형으로 이동하고 싶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역량으로 기존의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37평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조합원들이 가져갔습니다. 2532세대 100% 조합원이 배정받았습니다. 일반 분양이 없겠죠. 추첨제로 해서 대형 평형에 대한 일반 분양을 기다렸던 분들은 크나큰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단지 내에서 영업을 했을 때 조합원 분양 전에 대형 평형은 일반 분양이 없을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합원 물건을 사업 진행이 되기 전 그래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권장을 했지만 그분들은 역시 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으니 이 12,000세대 중에서 대형 평형은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일반 분양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매수를 거부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자, 지금 펜트하우스 66평은 43평 2개 평형을 합쳐서 최상층에 위치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64평은 43평과 34평을 하여 합친 평형으로서 최상층에 역시 66평은 남향이고 64평은 동향입니다. 또 58평형은 34평 복층 형태입니다. 이 34평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은 301동, 302동, 303동, 304동 랜드마크 동에 위치되어 있는 34평 4개 동에 최상층 2개 층씩 거실을 개방을 하여 복층 형태로서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이 평형에서는 한강이 조망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평과 37평형은 100% 판상형입니다. 아마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제일 많이 인기가 높았던 평형으로서 서로 등수가 낮은 분들은 당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민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43평형은 판상형과 탑상형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대형 평형 중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았습니다. 1349세대. 이것도 역시 조합원들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55평형은 역시 복층형인데 요거는 특이평형입니다. 45평과 같이 1층과 지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층으로 아마 일명 썬큰형입니다. 1층 바닥에 화단을 지하층 바닥까지 개방이 되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평형입니다. 45평도 역시 복층형인데 1층은 삐로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2층과 삐로티 1층을 연결할 수 있는 복층 형태로 해서 45평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평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소형 평형으로서 이제 여기는 일반 분양이 이제 있죠. 34평부터 14평까지 대형 평형은 모두 다 조합원들이 차지를 했지만 중소형 평형은 4776세대만큼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관심이 많은 34평형인데 이 34평형에 대해서는 조합원 배정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상형 남향은 5층 이상, 그 다음에 판상형 동향은 10층 이상, 그 다음에 탑상형 동향 15층 이상, 이런 조합원 배정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저층과 서양, 이것이 일반 부장분 3124세대입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은 34평의 판상형 구간입니다. 남향은 5층 이상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고 동향은 11층, 다른 동에는 10층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하늘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조합원 배정 구간이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분양분입니다. 일반 분양분으로서 저층과 동향은 10층, 9층 이하 이렇게 일반 분양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일반 분양에 불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5평, 전체 1880세대 중 임대 203세대를 뺀 1650세대 중
158명만 조합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고리지 4세대, 1488세대, 약 90%가 일반 분양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역시 좋은 층 158세대를 먼저 가지고 갔겠지요. 잠깐 보시게 되면은 25평형은 이렇게 판상형입니다. 판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향으로 3개의 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향 내지 서향입니다. 그래서 제일 세대수가 얼마 배정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22층 이상인 조합원들이 가져갔다고 봅니다. 좋은 층은 다 가져갔죠. 요 옆에 보면은 이게 등수입니다. 분양 가격에 대하여 각 등수로 확인을 했는데 다른 동에 지금 1등이 있겠죠. 여기 76등, 33등 해서 162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5등 이렇게 해서 판상형 남향으로 가격은 좀 높을 수 있을지언정 판상형 남향으로 우선 배치를 해주는 걸로 조합원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는 동향 또 서향, 타워형의 서향, 그리고 일부 남향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좋은 거는 25평의 판상형 남향도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참 가격을 잠깐 볼까요? 제가 만든 가격표에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대비입니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2,751만원입니다. 일반 분양분 금액은 3,550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 분양분 25평이 10억이 넘어가네요. 이거 9억 넘게 되면은 일반 분양분 중도금 대출이 힘들겠지요. 하지만 평균적인 금액보다 조합원 분양가도 25평은 더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조합원 분양가는 2,751만원이지만 25평은 3천만원입니다. 그 비율대로 똑같이 계산을 해보니 25평도 3,550일 경우에 10억이 넘어갑니다. 거의 3,800 수준 될 것입니다. 이러니 25평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혹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2평은 901세대, 18평 1150세대, 14평 10세대 이렇게 해서 전체 4,776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분양의 세대수가 상당히 많지만 34평은 동향 서양, 25평도 제일 많은 게 동향 서양, 그 다음에 일부 남향에 대해서 좋은 층이 있으니 잘 선택해서 분양 신청을 하여야 되겠지요. 자, 다음은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의 입지 호재입니다. 첫 번째로 초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라 해도 되겠네요. 4통 8달러 교통 유통지입니다.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륜역에서 상가와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보훈병원역, 9호선 종점이죠. 여기에서는 급행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역시 또 주상가한 지하 2층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5호선에 대해서는 강동역에서 마천행과 하남행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되어 있는 이유로 인하여 출근 시간대의 배차 시간이 6분대입니다. 그러나 이 직결 연결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역하고 둔촌동역을 직접 연결하여 저 하남시에서 마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열차가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랬을 경우는 아마 출퇴근 시간대에 3분 배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 교산지구 신도시로 연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림픽 아파트 뒤편에 있는 아마 그쪽에 지금 한국종합예술대학이 이전 예정 부지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SRT 수서역을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14분, 지하철로 14분 현재 갈 수 있습니다. 역시 또 GTX A 노선 수서역에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세종 간 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아우토반이 아닐까. 시속 150km로 달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그 다음에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를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방을 갔다 오는데 상당히 편리한 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입지 조건으로는 명문학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세권입니다. 단지 내에 학교가 6개 있습니다. 와, 과연 단지 내에 학교 6개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기존에 둔촌초등학교, 또 미래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휴교 중입니다. 입주 시 재개교를 하겠지요. 아마 여기도 리모델링 비용을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중학교가 있고요, 단지 내. 그리고 동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는 휴교는 안 하고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기부 체납으로 학교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남녀공학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단지 내에 6개 학교가 있는데 같은 교육청으로서 배정을 받는 게 길 건너 보성중학교도 갈 수 있고 보성고등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여자는 창덕여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가는 한영고등학교도 많이 갑니다. 또 공부를 조금 더 잘 하시는 자제분이라면 배재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영외고도 근접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립한국체육대학교가 옆에 있고요. 근거리에 원거리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학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둔촌주공이 아마 학구열은 대단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숲세권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치의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43만 평의 올림픽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보다 더 많이 가는 일자산 공원을 이용합니다. 아마 해발 한 200m 정도 될까나요? 여기에 강동 그린웨이가 있습니다. 전체 25km지만은 일자산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강동 그린웨이 한번 편도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트레킹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동 자연생태공원 24,000평. 또 잠실 롯데월드타워, 한강 광나루 둔치공원, 잠실 둔치공원. 그 다음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검단산, 남한산성.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학습세권도 둔촌 주공에 대해서는 최대의 거주 요충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생활 편의 시설로는 현대 아산병원, 강동 경대병원, 한림대 강동 성심병원, 서울 삼성병원 중앙보건병원.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요 병원이 가까운 위치에 주거지를 찾고 있죠. 왜? 일단 유사시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일목하에 병원이 가까운 주거단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요 둔촌동역 재래시장, 요 물가가 엄청 쌉니다. 이 시장 안에도 유명 먹거리 시장도 있고요. 이 재래시장에서 장보는 주부님들이 많습니다. 기존 조합원들 과거 생각해서 많이 입주해서 이용을 하시겠죠. 예,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둔촌 올림픽 파크포레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랜드마크 동입니다. 301동, 302동, 303동, 304동. 지도 명칭에 둔촌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아파트 방면에 한국 최대와 보성 중고등학교가 위치한 그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에 위치한 301동, 302동, 303동, 30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요 두 개 복층에 58평형, 또 두 개 복층에 58평형 이렇게 구성되고 나머지 모두가 34평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층 부위라든지 높은 고층에서는 아마 한강 조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항공사진으로 봐서 요 위치가 그 301동 랜드마크 동입니다. 요 방향으로 올림픽 공원에는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한강이 조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당첨되는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분들은 아마 최고의 주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아까 301동의 스카이라운지 뷰를 보게 됩니다. 최상층에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과 겹치지 않게끔 동선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불편하겠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특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 스카이 라운지 테라스에서 조망이 될 수 있게끔 아마 한강이 조망되겠죠. 한강 조망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용객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있을까요? 자, 수영장이 들어간답니다. 게스트하우스별로. 뭐 크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입주민들이 사용 신청이 많을 것으로 아마 추첨이 되면은 아마 서로 경쟁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을 모시고 힐링으로 휴식 공간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영장 만만치 않은데 그죠? 이거 물 소비 야 관리비 예 생각해 볼 염려가 좀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참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관리비야 뭐 나중 문제겠죠. 다음은 스포츠 컴플렉스입니다. 둔촌주공 2단지 안에
2단지 중앙 부위에 아마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재는 요거 외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내부 시설로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25m 8라인이 들어간답니다. 25m 8라인? 야, 많게 들어가네요. 유아풀, 스킨스쿠버용 풀, 예, 그리고 PT장, 사우나, 그 다음에 실내 골프 및 피트니스, 그 다음에 어린이 체육시설,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아마 실내 종목은 거의 다 하지 않겠나 봅니다. 스쿼시, 탁구장, 이렇게 해서 지하층부터 해서 이용하지만 실내 체육관은 2층부터 5층 높이까지 상당히 높죠. 이러한 면적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실내 체육관 중에서 이미지로서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사례로 조합해서 제공한 수영장 이미지입니다. 8라인, 예, 많죠.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이미지입니다. 2층에서 지상 5층 높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모든 실내 종목을 다 이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서 위치를 합니다. 이 4단지 중앙 부분에 위치를 하는데 중앙도서관에는 도서들이 위치를 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 도서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구열이 대단할 걸로 봅니다. 주변에 학교가 유명 학교들이 많고 하니 이 주부님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 아마 들들들 볶일 걸로 예상합니다. 단지 내에 이 독서실, 여기 또 많이 또 이용하게끔 감지를 하시겠네요. 이 독서실에 파묻혀서 취업과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우리 불쌍한 학생 여러분들, 참 그나마 공간이 집이 가까워서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말고 기부 체납이 되는 문화와 복지센터, 강동구청에서 아마 운영할 것입니다. 거기에도 공공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쪽하고 이 중앙도서관하고 분촌 올림픽 파크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 여러분들 멀리 갈 이유 없이 덜 피곤하게 집 가까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 부분에 간단하게 담소라든지 책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러한 공간으로 힐링 공간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앙도서관 특화 설계와 그 이외에 여러가지 특화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우리 지부님들이 편하게 조식 서비스로 카페테리아 1단지 카페테리아, 2단지 카페테리아, 3단지 카페테리아는 없고요. 4단지에 있습니다. 전체 평수가 3군데 340평. 야, 카페테리아 운영을 어디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큽니다. 많이 전세대가 이용을 해야 되니 많겠지요. 예. 그리고 스포츠 컴플렉스,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힐링센터,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시설, 예, 각 단지별로 다 있죠. 골프 레인지, 예, 단지별로 다 있습니다. 골프 레인지가 합치면 한 1000평 되네요. 엄청나겠죠? 아마 나중에는 이 단지별로 또 서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려니 이 경쟁에서 좋은데 시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데를 선호하게 되겠지요. 예.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 둔천 올림픽 파크홀에 참 커뮤니티 괜찮네.
지금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 올림픽 파크4의 아파트 단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금자리엔 황금나라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늘 클릭해 주시면 앞으로 새로운 소식과 최신 정보를 검색 없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꼭 구독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촌 올림픽 파크4의 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의 최신 내용입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자, 됐습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소식으로는 지난 8월 8일에 조합장과 감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을 해임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조합 임원들은 인정 못해 해임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또 해임 결의를 한 조합원 모임에서는 기존 조합원들이 안 물러나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임 결의 조합원 모임에서 임시 조합장과 임시 임원을 선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신청한 자료가 이번 얼마 안 남았죠? 9월 9일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세 건 모두 기일이 잡혀서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1, 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조합원의 선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일반 분양 일정은 아마 예상하면은 2021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해임 결의한 조합원 모임에서는 올해 말까지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할 일이 워낙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조합장과 감사 임원을 선출하려면 법원에서 판단받은 이후에 한 2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이고, 기존 조합의 업무를 받던 분들하고의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됩니다. 일반 분양가 심의를 위한 강동구청에 제출할 일반 분양가 심의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작업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지요. 높은 가격이지 좋은 가격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 현대사업단과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공사 금액이 높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협의 절차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빨라도 내년 상반기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것처럼 이게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최신 소식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해서 최신 소식은 끝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4의 아파트를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매물만 사야 됩니다. 앞으로 일반 분양은 아마 전매 제한 내지 거주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가 아마 어렵거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합원들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도 아무나 다 파냐? 절대 아닙니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10년 이상 보유하셨고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 많지 않겠지요? 현재 매물로서 평형 결정이 끝났으니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평형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4평 이상 매물밖에 없어요. 25평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25평은
그래서 매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4평 배정 물건과 43평 배정 물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34평 배정받은 물건으로서는 기존 평형 18평과 22평형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내놓았습니다. 매도 금액은 16억 6천, 17억 3천. 여기에 취득세가 지금 현재는 토지입니다. 4.6%. 취득세 중과 8%, 12%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 4.6%입니다. 토지로. 그래서 8천만 원, 7,600만 원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적게는 17억 6천 정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 집이 승계 안 됩니다. 15억 이상은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 집이 승계 안 됩니다. 기존 조합원은 이 집이 가져갔죠. 하지만 매수하시는 분들은 승계가 안 됨으로 인해서 현금이 전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이걸 샀을 경우에 입주 때 납부해야 될 금액은 18평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220만 원이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비를 1,0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주비 이자 후불제입니다. 입주 시 또 역시 3,100만 원 정도 조합이 선납을 한 게 있습니다. 한 34개월 정도. 그래서 요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매수한 금액과 요거를 더하면은 18억 정도의 매수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18억 정도 사시는 거예요. 18평을 현재 34평을. 그러면은 입주 때 한 평당 6,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2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34평이 그러면 한 18억에 샀으니 한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리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근데 22평을 매수를 하신다면은 한 17억 6천 정도니 한 6천 정도 더 부담이 되겠죠? 요 18평보다. 하지만 여기는 입주 시 한 1억 500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지원 1,000만 원 받은 거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이자 후불제로 약 한 3,900만 원 정도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원가가 17억 4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보다 한 5,400만 원 정도 더 가성비로 적겠죠.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 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5천만 원 정도 더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4억 6천 정도의 수익이 생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요 18평을 매수를 하시고, 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요 22평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반 분양과 조합원들과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조합원은 옵션이 무상 제공입니다. 발코니 확장,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석대, 그리고 TV 냉장고, 가전제품 등 아마 입주 때 침대와 소파 정도만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좋은 층을 가져갔죠. 일반 분양은 서양과 동양, 저층, 그것이 나중에 시세로 한 1억 2천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2억 정도는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과 조합원들의 차익이 더 조합원들이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를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 한 6억에서
6억 6천 정도 더 수익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좀 모자르시는 분들은 요거를 18평을 사시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2평을 사십시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43평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이 틀려요. 분담금이, 요 분담금이 어떤 게 가성비가 제일 좋겠습니까? 입주 때 한 3천 정도 환급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똑같은 가격에서. 그래서 요 매물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시 한 6,300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7억 정도 봤을 때 한 6억 정도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또 역시 조합원은 옵션이 무상제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수가 크니 한 8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매수 원가, 입주시 시세에서 한 7억 정도는 투자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 큰 평수가 더 크네요. 수익이. 예. 평당 환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34평보다 43평의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자, 본인들이 원하시는 평형이 어떤 평형이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둔천 올림픽 파크4의 아파트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 황금나라 황금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 이준상이었습니다.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으므로 최신 내용과 현장의 체험과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팩트와 최신 소식을 항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